네, 이번에는 독서 코딩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독서법 책도 쓸 예정인데요. 네, 독서 코딩이란 기본 과정도 이번에 진행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듣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달 안에 책 한 권을 요약해 내셨어요. 대부분 분들이. 책 한 권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 아시죠? 네, 근데 그거를 저희 생각 코딩 기본 과정 안 들으신 분들도 다 해냈어요. 대부분 다 해내셨어요. 80% 이상이. 네, 과제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80% 이상이 됐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생각 코딩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책을 잘 읽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처음 자기 개발의 시작이 속독이었어요. 근데 속독은 물론 원리는 알아야지만 너무 속독만 고집하시면 책을 계속 대충 읽는 습관이 들여져 버려요.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우리의 현재 읽기 방식은 F자로 글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 위에만 읽고 쭉 그냥 앞에만 보다가 댓글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읽어요, 책을. 기사든 정보든 대충 읽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독서라는 거는 물론 실용적으로 속독과 정독을 이제 병행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읽기를 하시려면 정독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진정 의미의 속독은 정확도에 기반한 속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아예 속독을 위한 훈련들은 이런 것들을 하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작정 책장을 빨리 넘기는 훈련들을 해요. 보통 2분 안에 책을 읽는 훈련들을 하죠. 그리고 눈의 시점을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기초 훈련일 뿐이고요. 제대로 된 훈련이 되려면 우리가 인지과학 기반의 속독의 원리들을 이해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저는. 책을 빨리 읽기 위한 연습으로. 진짜 108배도 하고, 네. 암 환자들이 하는 식사법도 하고요. 속청 훈련도 하고,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훈련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잘 읽는다라는 거에 대한 그 누구보다의 간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겠죠. 제가 그 많은 연구들을.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책에 있는 내용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선생님들이 독서를 하실 때 어, 책을 읽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우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 코딩에 대한 기초 훈련들이 책을 좀 정확하게 글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시키고 논리적으로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시켜요. 저희 생각 코딩이라는 훈련 자체가. 근데 그래도 어쨌든 책이라는 거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요약 정리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의식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독서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활로서 좀 바꾸셔야 돼요. 생활로서의 독서로. 네. 왜냐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 가사를 다 기억하면서 음악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화 볼 때도 등장인물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주인공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꼭 독서를 할 때는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왜? 학창 시절에 그런 공부를 해왔으니까 책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역시도.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되셔야 돼요. 책은 그냥 생활이다. 그냥 발췌해서 읽더라도 그건 독서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독서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책은 산책 중에서 읽는 거예요. 아셨죠? 제 뒤에 있는 책들 제가 다 읽었겠어요? 이렇게 사놓고 눈에 계속 봐야 읽어요. 언젠가 읽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독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 습관으로 저는 처음에는 밑줄을 안 긋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줄을 긋는 행위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너무 책을
늦게 읽고 너무 공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뭐 신문 볼 때 밑줄 그으면서 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밑줄을 긋지 않는 한번 연습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밑줄 긋는 거는 그거 밑줄 긋는 순간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글을 읽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밑줄을 긋는 거 행위 자체가 다음번에 내가 다시 봤을 때 기억해야지라는 마음을 들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밑줄을 그어놓고 오히려. 네, 그래서 속도와 기억의 측면에 있어서도 밑줄을 처음엔 안 그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 저는 밑줄 안 긋는 게 저한테는 더 좋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밑줄 한번 안 그어보자. 왜? 내가 밑줄 긋는 게 별로 안 중요한 걸 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선 긋지 마시고요. 그리고 책이라는 거는, 독서라는 거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읽기 방식이. 완벽한 독서법은 사실 없어요. 알겠죠? 목적에 따라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거를 인식하시고 어떤 책 읽은 다음에 나는 인문학을 꼭 읽어야지. 네. 인문학을 읽는 게 책을 읽는 거야.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선생님들의 그냥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 말이 다양한 독서법 책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로 활용이 되는데요. 어떤 책들은 맛보기 위한 거고 어떤 책들은 삼키기 위한 거고 어떤 책들은 꼭 씹어 먹는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책을 다르게 읽자. 네, 그래서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서의 목적은 인지적인 목적, 관계적인 목적, 정서적인 목적, 교양적인 목적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구분을 하면 취미로 읽냐, 학습으로 읽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설을 읽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읽으시면 되죠. 근데 학습과 어떤 전문성을 위한 독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독서법의 종류는 뭐 사전에 따르면 속도에 따라서 정독 속도, 범위에 따라서 통독, 발췌독, 발성에 따라서 묵독, 음독, 도서 선정에 따라서 남독, 편독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 한꺼번에 활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독서법에 대한 북리뷰만 7권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꼭 보시고요. 7권에 대한 책의 도서 요약까지 다 해놓고 좋은 책들 위주로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꼭 그 독서법 북리뷰 영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좀 인지과학 기반의 속독의 원리로 좀 활용될 만한 것들은요. 네. 저 생코 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생코 TV. 거기서 보시면 돼요. 앞으로 조금 더 잘 꾸며 볼게요. 네. 독서 코딩 같은 경우는 제가 속독에 기반의 그 인지과학 기반의 속독 기술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우선 우리 인간은 어쨌든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볼 수 있는 두뇌를 갖고 있는데 너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글을 읽는 습관이 들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책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본 적이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옛날 신문들 보면 세로로 되어 있었고 조선시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썼어요. 서양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쇄를 하게 된 문화가 발달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읽으실 때. 글은 오히려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아까 청킹으로 봐야 글을 빨리 볼 수 있어요. 아셨죠? 오히려 꼼꼼히 보는 게 더 잘 읽을 것 같죠? 아니에요. 두뇌 자체는 청킹을 해야지만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서 덩어리체를 보려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실제로 에픽하의 타블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청킹에 대해 보기와 이 청킹을 활용한 독서 기술을 활용해서 속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픽하이는 에픽의 타블로는 3년 반 만에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원을 다 졸업을 했죠. 네, 그래서 보기 능력 있다 우리 충분히 있다. 알겠죠? 보기 능력 있다라는 거. 왜? 우리가 뭐 어디 백화점 갔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딱 옷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는 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진형 기억력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청킹, 의미상의 덩어리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아까 바텔레 학파 말씀드렸죠? 스키마. 우리 인간은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연결하면서 보는 그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두뇌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예, 보기, 청킹, 스키마, 예, WCS 이렇게 기억하실래요? 네, 이 세 가지가 인지과학 기반의 속독의 어떤 원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공부로서의 독서에서 해방을 하시고요.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인지과학 기반의 독서 기술들 이해하셔가지고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 활용해서 생각 코딩에서 활용한다면 이 5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네, 우선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셔야겠죠? 두 번째, 도서를 조사하시는데 온라인 서점만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까지 가시면 좋아요. 네, 도서관에 보물과 같은 책들이 더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은 베스트셀러 위주, 마케팅이 되어 있는 책 위주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도서조사, 도서관까지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 정말 논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책들 3권, 처음에는 3권, 많으면 10권까지 네, 그렇게 선정하시고요. 그럼 그거 위주로 우선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네, 저 능동적인 독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더 읽어보시거나 제 책에도 조금 실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읽을 때는 좀 목적을 좀 설정하고 목차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목차를 읽은 다음에 그 목차에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그거 위주로 읽어 나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유형 정리까지 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책을 쓰거나 글로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SNS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 및 공유를까지 하셔야지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5가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질문이 나왔는데 스키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독서법 특강을 따로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키마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칸트가 처음 이야기했더라고요. 칸트가 처음 이야기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배경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잘 되는 책들 우리 당연히 리뷰도 보겠죠. 리뷰와 추천도 보고 예, 리뷰 추천도 보지만 그건 어느 정도의 그 마케팅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넘겨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자의 이력과 책장을 넘겨보면서 목차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와 네 그리고 핵심 첫 번째는 한두 번 넘겨봐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내용들이 깊이가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먼저 저는 파악을 합니다.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작가의 이력과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목차의 구성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보면서 거기에 핵심 키워드들 그리고 편집 이런 것들 보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가장 잘하고 싶은 분야 가장 궁금한 분야를 한 달 이내에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번 해보시고요. 도서 선정할 때 질문대로 제목, 표지, 띠지, 날개를 읽고 차례와 목차를 읽고 머릿말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자의 이력도 다 보시고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과 속독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저는 정독하기 전에 한두 번 읽어봐야 다 넘겨봐야 읽어본다는 것보다 왜? 우리 두뇌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두뇌를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네, 그리고 선정한 다음에 읽을 때는 사실 저는 디지털 그 기기와 뭐 자동화 마케팅 분야에 어느 정도 저는 고수인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책을 읽을 때는 웬만하면 종이책으로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이북도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이책을 바로 사면 낚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안 좋은 책은. 네.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종이책을 사냐면 책은 어떤 우리가 습관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눈에 더 많이 띄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디지털로 이북으로 책을 샀을 때는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종이책을 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전혀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면 한번 꼭 읽어보긴 하고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아는 내용이라면 마인드맵을 펴놓고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저는. 네. 조금 읽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정리하면서 읽는 게 훨씬 더 바로 기억이 잘 나요. 네.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노션이라는 도구 있잖아요. 노션이라는 거라든지 뭐 구글 킵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메모 도구들을 활용해서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엑스마인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 싱크와이즈라는 거는 저희 이따 제가 링크 공유해드리겠지만 저희 단톡방 올라가시면 3개월짜리 무료 쿠폰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그거 받으셔가지고 사용법 영상까지 같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도구를 활용해서 해보시는 건 아주 중요한 그 독서 요약을 위해서 아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를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저자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차를 읽고 의도와 목적을 뽑아봐요. 이 사람은 왜 이 책을 썼지? 그리고 뭘 바라는지. 왜? 정독이든 속독이든 어떤 독서법 책이라도 중요한 거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저자는 어떤 목적으로 책을 썼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읽는 건지, 그게 일치하는 건지, 좀 다른 건지,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겠죠. 네. 저는 머리말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쭉 읽어요. 그리고 저는 목차를 바꿔가면서 읽어요. 그냥 그대로 읽지 않고. 정말 잘 돼 있는 목차는 그대로 놔두지만 웬만하면 저만의 목차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 코딩 방식으로 구조하면서 읽어나가는데 이때 문장 그대로 쓰지 않고요. 키워드 형태로 적으면서 저만의 영어로 바꾸려고 하고 그 키워드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통점을 파악해서 범주해보고 나만의 논리에 따라서 재구성하려고 하고 네. 이 재구성되고 나면 진짜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완성 단계에서 조금 더 유튜브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이걸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컨텐츠 마케팅을 하시고 또 유튜브를 촬영하고 그게 나의 행동으로 녹여져 나가고 네, 거기까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되는 독서법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보면 제가 최근에 거의 3개월 넘게 했어요. 이 북리뷰 특강을 제가 특강을 한 지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금 자료들을 저희 단톡방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헤빗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님들. 습관과 관련된 아주 정말 좋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원래 목차예요. 이게 책이 원래 그냥 목차인데요. 이게 제가 저만의 목차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두 개로 맞춰지고 이게 저만의 목차에 따라서 이렇게 재구성된 거예요. 이거대로 제가 강의안을 만들면 이거는 제 건 거예요. 그거는. 또 이런 방식으로 논문을 쓰면 책 쓰기가 논문이 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한 달 만에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고요. 제 김영사 책도 저희 김영사의 편집자님이 초고를 보고 책의 내용을 이렇게 뺄 게 없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셨었어요. 네. 그 방법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한번 저렇게 정리해 놓으면 다음 책에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죠. 부족한 부분들만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들만 채워나가고. 그러면 5권, 10권에 있는 책의 내용이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또 그 중에서 저의 창의성도 발휘가 되고, 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건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저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 내가 어느 분야든지 전문성을 쌓는 거에 기초는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진짜 내 것으로 되는 책이 되기 때문에 전 책 사는 거에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보통 한 달에 30만에서 50만 이상 쓰거든요. 제가 책 사는 거에. 왜 그렇게 쓰겠어요? 그 책 하나하나가 저를 어떻게 바꿀지 알 것 같고, 그 책을 읽고 거기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네, 말콤 글래드웰을 생각하고 저를 그렇죠? 네, 아주 유명한 학자들로 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희 독서 코딩 방식의 책 읽기 방식을 하시면 정말 엄청난 희열을 느끼시는 독서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한 달에서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책 한 권씩은 대부분 다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까지도 제가 많은 연구들 통해서 정말 단계를 낮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또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독서 코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